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오늘은 가스, 오래간만에 가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재 유럽 상황 같은 경우는 재고 비축률, 그러니까 가스 상태의 가스 재고 비축률이 독일 기준으로는 지난주에 한 92%, 그리고 유럽 기준으로도 대략 90% 정도 되니까 한 8월 말 9월 초 정도면은 가스 재고 비축은 다 끝난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이 아주 춥지만 않다면 큰 이변은 없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스 가격 좀 오르긴 했어요. 지금 MMBTU당 한 12불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다른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유럽에서 가스 최대 공급국인 노르웨이 쪽에서 약간 전기보수 이슈, 그리고 이제 호주 쪽에서의 파업 이슈, 이런 부분들이 맞물렸기 때문인 거지 일회성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어떤 가스 얘기를 드릴 거냐라고 하면은 좀 긴 얘기예요. 긴 얘기인데 가스 수출국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먼저 호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호주 같은 경우는요, 작년도 2022년 기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었습니다. 연간 8,440만 톤 정도 수출했으니까 전 세계 물동량 기준으로 대략 한 21% 정도를 호주가 판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주는 주로 누구에게 많이 파냐 보시면 LNG 캐리어는 기본적으로 액화 상태 마이너스 162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배 속도도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게 좋습니다. 그럼 호주 입장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동북아시아 3개국이죠.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대만까지 포함해서 4개국. 이들 4개국에 대해서 호주 LNG 전체 수출량이 어느 정도 갔느냐? 92%. 그러니까 호주 LNG 수출량의 92%는 다 일본, 중국, 한국, 대만 이들로 간다. 가깝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이 4개국이 LNG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역시 당연히 호주입니다. 호주 LNG 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이들 국가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호주의 리저브, 그러니까 가스 리저브가 보통 가스 리저브는, 그러니까 모든 자원의 리저브는 1P, 2P, 3P로 나뉘어집니다. 1P, 2P까지. 1P는 이제 확인된 것, 그리고 2P까지는 probable, 추정된 것까지인데 이 2P 리저브까지가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7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호주가 계속 LNG 수출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슈가 최근 일본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이야기한 바도 있고 호주 내부에서도 야, 이거 우리가 계속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첫 번째 LNG 프로젝트였죠. 노스웨스트 쉘프라고 하는 LNG 프로젝트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호주 전체 LNG 수출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산 가능 연수가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2028년 정도 전후가 되면은 이게 안 나오게 돼요. 그러면 신규 프로젝트가 있느냐? 많이 없습니다. 호주에서는요. 자, 호주는 또 이 리저브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 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요. 생산지와 소비지의 차이입니다. 호주 LNG 생산 능력의 72%는 호주 대륙을 생각해 보시면은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 안 사는 동네고요. 그리고 28%는 동쪽 지역, 퀸즐랜드 지역 쪽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호주 인구의 절반 이상은 어디에 사냐고 보면은 멜버른, 시드니, 브리즈번. 이게 어디냐면은 호주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동남쪽입니다. 자, 대륙이잖아요. 가스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이쪽에 북서쪽. 그리고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은 동남쪽입니다. 가스는 많지만 공급이 원활치가 않아요. 내수로. 그래서 호주의 가스 내수 가격은 낮지가 않습니다. 22년 11월 달에 호주 동부 해안 지역의 가스 가격은 MMBTU당 28.6불까지 상승한 바 있어요. 매우 높은 가격입니다. 지금 유럽 가격이 12불, 미국 가격이 2.6불 정도를 감안하게 되면 세계 최대 LNG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매우 높았었던 시기도 있었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 파이프라인도 지금 없다. 거기까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호주에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LNG 수입 터미널을 짓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아이러니합니다. 생산자 소비재의 간극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전력도 문제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전력 생산의 51%를 석탄을 하고 있고요. 가스는 18%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석탄 발전 비중은요, 각각 35에서 3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청정을 생각한다는 호주의 석탄 발전 비중이 한국, 일본 대비해서는 20%포인트 정도 높아요. 그러면 호주도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신재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가스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은 어디서 생산해야 됩니까? 인구가 많은 데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남쪽에서 생산해야 되는데 가스가 없어요. 비싸요. 그럼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LNG 수입 터미널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가격도 플럭추에이션이 되게 심합니다. 21년도에 시드니의 전력 가격은요, 메가와트 시당 68불이었는데요. 작년 2분기 이게 321불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모든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현재 대규모 프로젝트도 없다. 호주에서 LNG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프로젝트는 5년 전으로 고갈된다. 그리고 생산지와 소비지의 간극, 정작 내수에서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낮은 가격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뭐 LNG 수입 터미널이 되었든 아니면 파이프라인이 되었든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거는 결국에는 호주 LNG 수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를 동북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최근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호주의 상황은 그러해요. 호주도 결국에는 수출은 하는데 내수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가스 소비국 미국의 상황은 안전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가스 가격은 매우 낮아요. 아시아나 유럽 대비했을 때 거의 지금 5분의 1, 6분의 1 수준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미국만 그러해요. 미국만. 이거를 미국의 가스 가격을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미국의 최근 20년간의 가스 소비 패턴을 보면요. 2000년 대비 2022년, 그러니까 23년 동안의 미국의 가스 소비 패턴을 보면은 이 23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38.5% 증가했어요. 23년이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디테일을 살펴보면 숫자는 매우 달라진다는 거죠. 뭐냐면 상업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용했던 상업용은 이 기간에 10.8% 증가했어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산업용, 공장에서 플랜트에서 쓰는 거는 3.8% 안 늘었어요. 주거용, 주택에서 난방용으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취사라든가 마이너스 0.1%. 기간을 생각해 보면은 이건 역성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일 늘어난 게 뭐냐? 발전용 132.8% 23년이란 기간 동안에 20년 대비 133% 증가했습니다. 이게 왜 발생했냐? 석탄 발전소의 폐쇄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이 그래프는 미국의 발전 원별 발전량 비중 추이입니다. 23년은 5월 달까지 누적 기준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석탄 발전량 계속 줄죠. 그거를 가스 발전량이 상당히 메이크업을 절반 이상 메이크업을 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은 스테이블하게 가고 있고요. 신재생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신재생은 그리드에 아직 물려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물려 있는 지역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기저 발전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석탄 발전이 계속 폐쇄가 되고 있었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 가스 발전이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미국의 석탄 발전 캐파는요, 생산 능력은 2011년도에 318기가와트였었는데 이게 작년에 197기가와트로 줄었고요. 2030년에는 116기가와트로 더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용이나 상업용이나 주거용 쪽에서는 가스 소비가 늘지 않아요. 거의 정체, 스테이블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늘어나는 부분 대부분 발전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미국의 석탄 발전량은
13기가와트 시였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석탄 발전의 절반 이상을 가스 발전이 대체함을 감안하게 되면 적어도 이 부분의 절반 정도가 천연가스로 대체가 된다라고 하면 일간 기준으로 이게 단위가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 전체 가스 소비량의 대략 9% 정도의 추가적인 가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절반 정도를 가스가 석탄에서 가스로 대체된다고 봤을 때 미국 현재 가스 소비량의 9%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이것만 있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수출입니다. 수출 같은 경우도요.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내년 내후년도에 5.6 BCF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 정도면은 미국 전체 소비량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6% 정도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6, 28년도에도 7.3 BCF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석탄 발전을 대체할 가스 발전의 소비량 그리고 향후 늘어날 수출 물량, LNG 수출 물량까지 감안하게 되면 미국의 가스 생산량은 늘어나야 돼요. 이 규모가 대체, 그러니까 석탄 대체 소비량, 가스 소비량, 그리고 추가적으로 LNG 수출 프로젝트가 완공됨에 따라 늘어나야 되는 물량의 규모는요. 미국 소비량 기준으로 봤을 때 20% 정도 됩니다. 20%. 그게 5년 내외에 발생할 증분이어야 해요. 이게 늘어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현재 2.6불인 미국 가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미국의 가스 생산 수출 업체예요. 근데 전체 수출량은 소비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1%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0, 89% 정도 내수해서 쓰는 거잖아요. 시장은 이게 8배가 더 큰데 이쪽 가격은 너무 낮아요. 물론 우리가 보는 헨리허브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기준가를 보는 건 그거니까 그 기준가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것도 같이 연동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 생산 업체 입장에서는 미국 가격을 올리는 게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미국 내 가스 재고를 줄이면 되죠. 어떻게? 수출을 많이 하면 됩니다. 수출 가격은 어쨌거나 스팟 가격 기준으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가스 업체 입장에서는 일타쌍피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저는 수출은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에너지 가스 업체 입장에서 수출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가스 석탄 발전을 대체할 부분과 수출이 늘어날 부분이 현재 소비량 기준 20% 이상의 증분이 더 발생을 해야지만 이게 밸런스가 맞아질 텐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요 그림은 뭐냐면 미국의 일간 원유 생산량하고 그리고 리그 카운트, 그러니까 굴착 건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리그 카운트가 급격히 줄었던 시기가 지금까지 두 번이 있었습니다. 2014년 말, 이때 아시다시피 유가가 급락을 했었던 시기였었고요. 또 한 번이 20년 초, 이때가 코로나가 본격화됐었던 시기. 그러니까 생산활동 자체가 위축이 되면서 이 시기에 실제로 원유 생산이 줄었어요. 14년도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당시는 14년 9월 말에서 16년 5월까지 리그 카운트가 1931개에서 404개로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1500개 가까이 빠졌습니다만 원유 생산량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밖에 줄지가 않았어요. 2020년 같은 경우에도 리그 수가 800에서 244개로 줄었죠. 그렇지만은 생산량은 한 마이너스 26%. 그러니까 리그 감소폭보다 생산량 감소폭이 크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기술 개발이라든가 초기에 뽑아낼 수 있는 양, 효율성 높은 웰에 대한 집중 효과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규 웰의 원유 생산량을 보게 되면은 과거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초기에 뽑아내는 양이 많아지는 거는 분명히 좋은데 셰일 같은 경우는요. 셰일 오일, 특히 오일 같은 경우는 가스도 같이 나옵니다만 굴착을 하고 나서 생산을 하고 나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전체 생산량의 68%가 나옵니다. 1년에. 2년 동안은 전체 생산량의 95%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레거시 오일 필드의 감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초기 1년에 대부분이 생산에 집중이 된다. 그런데 이거를 메인테인,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앞서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리그 카운트가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최근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원유 생산량은 플랫인데 리그 수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베스트 케이스로 놓고 보더라도 유지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 향후에 늘어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뭐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늘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DUC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Drilled but uncompleted well이라고 굴착은 횟수나 생산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유전의 개수 이건 일종의 재고입니다. 백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DUC 숫자가 레코드 로우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신규 투자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들어올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가스 가격은? 물론 이게 뭐 제가 미국 가스 가격이 현재 MMBT가 2.6불인데 이게 뭐 몇 달 안에 그건 아니고요. 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앞으로 5년 전후에 미국의 가스 소비, 그러니까 수출을 포함한 가스 소비가 한 20% 정도 더 늘어날 필요가 있어요라고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그럼 그 기간이란 5년이란 기간 동안 놓고 보게 되면 결국 미국 가스 가격은 시간의 문제일 뿐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신재생 전환에 대한 이해와 욕구가 강한 시점에서 좌초자산이라고 불과 2, 3년 전에 평가받았던 오일 앤 가스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투자보다 배당을 더 우선시한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그래왔습니다. 그게 앞으로 바뀔 거야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배당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수익성 극대화 전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투자하겠느냐? 많이 하겠느냐? 투자 많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럼 뭘 봐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 자원 ETF는 사실 좀 어려워요. 미국 자원 ETF는 거래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뭐 미국 주식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 미국 가스 중심 업체들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좋아 보인다. 장기적으로. 그게 꼭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종목 얘기 절대 안 합니다만 그냥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체사픽 에너지 그리고 레인지 리소스 이 두 가지 정도. 이게 어쨌거나 가스 중심의 기업들입니다. 체사픽 그리고 레인지 리소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긴 안목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가스 중심 기업이기 때문에.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